오늘도 즐겁게 얘기 나눠요. 들으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기.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난 승원이야. 안녕, 난 수연이야. 오늘 우리가 리뷰할 콘텐츠는 2025년 7월 TVN 드라마 서초동 1화부터 5화까지야. 콘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밌게 들어줘. 그럼 바로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갈게. 법무법인이 즐비한 서초동에서 펼쳐지는 어쏘 변호사들의 이야기. 같은 건물 밥 친구들에서 이제는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되는데 각양각색 사건을 맡아 진심으로 임하는 5명의 변호사들. 나름의 고비를 이겨내며 때론 웃고 울고 사랑하며 즐기고 성장하는 이 모습들. 2025년 7월 TVN 드라마 서초동이야. 그럼 바로 볼까 말까로 한번 넘어가 볼까? 좋아. 어떻게 봤어? 나는 추천 100% 중에 70%. 오, 높은 건가? 높지. 후하게 주는 사람 아니에요. 일단은 슬기로운 시리즈가 생각이 났어. 대신 좀 더 진지한 느낌이 많아가지고 드라마 자체는 좀 더 슬기로운 시리즈보다는 진지하구나. 난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나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법정류 드라마를 재밌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법정 드라마를 별로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뭔가 진실을 알아도 찝찝한 경우가 많아. 아, 그래서 뭔가 범인을 찾았는데도 그런 거 있잖아. 과연 이 사람을 근데 구속시키는 게 맞을까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건데 근데 그게 왜 법정에선 법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막 이런 게 막 많았거든. 그런 걸 보면은 이 뭔가 의료 드라마는 생명을 살리면은 살았다 다행이다 이러고 끝나는데 법정 드라마는 참 뭔가 승소했어 이겼어 하는데도 찝찝하네 좀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손이 잘 안 가더라고. 그리고 워낙 대사가 많아. 아, 조금 어렵지. 그래서 살짝만 놓쳐도 뭔가 몰입도가 떨어져. 근데 의료 같은 거는 어려운 말이 나와도 장면으로 뭔가 몰입이 되잖아. 수술하는 장면. 근데 사실 법정 드라마는 법원에서 계속 말로 서로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는데 몰입도가 한번 떨어지면은 템포를 못 찾게 돼. 뭐야 방금 왜 뭐 때문에 갑자기 당황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집중력이 좋다. 그러면은 솔직히 추천해. 수연이는? 나는 이 직업군 다루는 드라마 좋아하면 추천. 그 아까 말했듯이 스리생 같은 전문직의 희로애락을 담는 프로그램이 많잖아. 그치. 그거의 변호사 버전이라고 나도 생각했어. 여태 변호사를 다루는 드라마는 많았지만 한두 명에 집중해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또래 변호사 5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모두 담아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았어. 각자의 삶도 있고 일도 있고 우정과 사랑도 모두 담은 사람 사는 이야기다. 이렇게 봤고 또 보니까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 남은 이야기 좀 있는데 앞으로도 나는 계속 볼 것 같아. 나도 근데 남은 이야기가 어떤 한 주제로 넘어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뭔가 다루다 보니까 다음엔 뭘 다룰까 궁금하긴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직업물, 성장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추천. 맞아. 아니면은 본인이 변호사가 꿈이다? 추천. 변호사 꿈.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으로 넘어갈게. 내가 먼저 해도 될까? 누굴 골랐을까? 우리 문가영 배우. 사심이 담겼군. 이거는 죄송합니다. 100% 사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사심 담았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이유는 일단 내가 문가영 배우를 너무너무 좋아해. 진짜 볼 때마다 이쁘다를 넘어서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특히 그 특유의 그 끼 부리는 연기가 너무 매력적이야. 아니, 진짜 눈, 코, 입이 다 예쁘셔. 넘어갔는데? 나도 나중에 딸 나면 문가영 같은 배우 같은 딸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진짜 너무 이쁘신 거야. 그 눈빛이 너무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문가영 배우를 원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 콤뷰 청취자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문가영 배우는 1996년생으로 나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누나야. 96년생이시구나. 그래서 나랑 나이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서 나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참나. 나는 군 시절에 그 남자의 기억법이라는 드라마로 처음 문가영 배우를 알았거든. 이때부터 나는 깜짝 놀랐거든. 와, 저 배우 누구야? 그때부터 나는 이제 문가영 배우의 팬이 돼버렸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웹툰을 소재로 한 여신강림,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식벤저스라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그 특유의 원래 문가영 배우가 독일 출신이야. 독일에서 좀 살다 왔다고 했거든. 맞아. 독일어를 잘해서 그때 그 독일을 엄청 유창한 그 매력을 뿜었던 거.
그게 나는 좀 기억에 남았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극 중에서 뽑은 장면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과거 홍콩에서 강희지와 이제 안주영의 뜻밖의 재회를 겪잖아. 그때 10년 전의 만남을 추억하며 내가 너 알아본 거 맞아? 하고 갑자기 물어보잖아. 근데 거기에 주영은 냉정하고 부인하면서 짧게 막 대답하잖아. 확실해요? 저 맞아요?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그래서 강희지는 뭔가 좀 혼란스럽고 실망함과 동시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있죠? 나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데? 그 있잖아. 너무 사랑스럽다. 그냥 반한 순간이잖아. 정말 표정이 사람을 사르르르르륵 녹이더라고. 그래서 그 절제된 연기 속에서도 눈빛과 표정으로 감정선을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낸 장면이라서 너무 인상 깊었고, 두 번째는 이 강희지라는 캐릭터가 드라마를 보면 알겠지만 의뢰인에 대한 몰입도가 많아. 높지. 높아. 그래서 의뢰인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종석과 이렇게 대립을 하잖아. 알고 보면은 이 강희지라는 캐릭터는 이종석에 비해서 경력은 짧아. 확실히 짧잖아. 근데 서로 이렇게 의견 대립을 할 때 보면은 경력이 짧지만 절대 지지 않고, 특히나 그 공공임대 관련 사건이 있었을 때 서로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그 감정선이 너무 좋더라고. 분명 뭐 다른 입장이지만 절대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수연이는? 나는 9년차 어쏘 변호사를 맡은 안주영 역의 이종석 배우를 봤어. 왜 안 나오나 했다. 당연하지. 왜냐면 학교 2013부터 피노키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한때 이종석 배우의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봐서 오랜만에 보는 이 얼굴에 픽할 수밖에 없었어. 오랜만에 보는 이 얼굴에. 그럼 이종석 배우는 1989년생으로 2005년 모델로 먼저 데뷔했어. 이후 2010년 SBS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로 연기에 발을 들였대. 2010년 시크릿 가든의 조연으로 나왔는데 난 이때 처음 본 것 같아. 나는 기억이 없네. 그래? 나는 이때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이후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학교 2013, 너의 목소리가 들려, 영화 관상, 노브레싱, 피노키오, W 빅마우스 등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했어. 그 이유는 내가 다 봤어. 생각해보니까. 본 것 위주로만 짚었는데 나도 이 정도로 이렇게 많으니까 많은 활약을 했지. 학교 2013이 딱 내 그 학창 시절이라서 몇 년간 참 좋아했던 배우였어. 그때 멋있었지. 그럼. 그래서 이번 드라마에서 어느 부분이 인상 깊었냐면은 그 문가영 배우와 이종석 배우가 다툼하는 씬. 아까 잠깐 오빠가 언급해줬는데 그 임대주택을 돈을 안 내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그 사건 있잖아. 알지. 그 사건에서 이제 문가영 배우랑 같이 말다툼을 벌이는데 한 사람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전체 질서가 무너지는 공익 두고서 막 다투잖아. 맞아. 그거 보면서 이종석 배우의 말이 난 다 옳은 것 같은 거야. 그치.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 그게 진짜 공익 맞아요? 그게 정말 공익이 맞냐고요? 다른데?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그치, 그게 맞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설득되는 그런 장면이 기억에 남고, 또 두 번째는 가장 최신 5화에 나왔는데 그 변호사가 잘 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왜 욕을 하지 저렇게 하는 마음이 드는 장면도 있었어. 그 하상기 변호사한테 재벌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온갖 악담을 사람들이 보내잖아. 맞아. 이게 위선이 아니라 진짜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사람들이 물론 돈이 많고 해서 노스쿨에 들어갔어. 근데 결국은 잘해서 도와주려고 온 거잖아. 근데 막 왜 걸고 넘어지는지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특히 전에 변호 맡겼던 사람인데요. 이거 위선이었어요? 이렇게 따지는 게 이게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나도 보는데 막 답답해 죽겠더라.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 마음고생했겠네. 그럼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자. 이게 어쏘 변호사 5인의 생존기를 다룬 드라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변호사 로스쿨 수와 시장 규모는 얼마나 큰지, 또 서초동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 우리나라의 전체 변호사 수가 2024년 기준으로 3만 6천여 명이라고 해.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매년 1,500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배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은 3년제 전문대학원으로 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돼서 여기를 나와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대. 로스쿨은 전국에 25개가 있는데 그중 12개가 서울에 있다네.
그럼 서초동으로 넘어가서 서초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등이 위치해 있어서 법률 관련 업무를 보기에도 편리한 지역이래. 그래서 주변에 많은 법무법인과 로펌이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법률의 중심지로 보면 될 것 같아.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은 한번 내가 세보려고 했거든? 몇백 개가 돼서 못 세겠더라고. 대신 김앤장을 비롯해서 흔히 6대 로펌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은 사실인 거야. 나는 사실 내가 뭐 아직까지 법과 관련해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나는 이게 왜 제목이 왜 서초동일까도 처음에 몰랐거든. 근데 서초동이 이렇게 원래 법률과 이런 것들이密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처음 알았어, 오늘. 나도 이걸 보면서 알았어. 나도 보면서 처음 알았어. 우리가 뭐 사실 아직 재판장에 갈 일이 없다 보니까 그렇구나 했거든. 그러면 이제 어쏘와 파트너가 또 극중에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 어쏘와 파트너 변호사는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궁금하네. 일단 어쏘 변호사는 로펌에 소속된 신입 또는 중간급 변호사를 의미한다고 해. 주로 이제 아까 말했던 파트너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법률을 검토하거나 서면을 작성하거나 증거 수집 등을 실무 업무에 수행하면서 이게 경력을 쌓아서 자기도 이제 파트너로 승진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인턴은 아니고 한 대리 정도? 중간 단계. 중간 단계. 더 높은 데를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해야지만 다음 파트너로 승진이 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오는 배우들은 지금 거의 뭐 9년 차 이런 게 좀 많잖아. 곧 파트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온 사람들이 좀 많은 거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전문성을 강화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좀 요구하게 되고 이 어쏘 변호사는 연봉제로 보수를 받으며 파트너 변호사는 이제 수익 분배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트너 변호사가 돼서 자기가 또 이렇게 많은 어쏘 변호사를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자기가 받는 게 많아지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직업 윤리가 어떻게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 그치. 맡기 싫은 변호도 해야 돼. 이때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변호사인데 진짜 막 맡기 싫은 거 있잖아.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내가 변호를 해야 돼. 난 솔직히 변호하기 싫을 것 같아. 그치.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변호사가 변호를 안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은 내가 봐도 이거 내가 변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또 근데 그것도 변호사에게는 선택을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게 왜냐면은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진짜 평등할까? 난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원치 않은 사람을 변호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본단 말이야. 넌 어떻게 저런 사람도 변호를 하냐? 결국 내가 욕을 먹어. 그건 그치. 근데 나는 내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이게 참 괴로운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인정을 하거나 나의 커리어에 뭔가 흠집이 가도 하기 싫은 변호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 그러려고 있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 수연이는? 나는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건이어도 진짜 어쩔 수 없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그게 어쏘 변호사인 걸 어떡해. 약간 이종석 배우의 마인드에 잠식당했을지도 몰라.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변호할 테지만 대신 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더 도움을 주거나 팁 같은 걸 더 주거나 이렇게 고생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내 의뢰인이니까 최선을 다할 테지만 굳이 시키는 것까진 하지 않겠다. 그냥 요 정도의 선만 지킬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실 이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실제 법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좀 난해하거든, 분야로서는. 그치.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실 우리도 애먹는 게 사실 이게 좀 현실이잖아. 그치. 수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국민 수준을 좀 감안을 해서 법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질서나 규범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존엄성과 이 특수성을 인정해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려워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 나는 근데 이 법의 존엄성을 인정해서 법을 더 쉽게 고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해. 더 명확하게 고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치.
실제 사례에서 같은 횡령이어도 800원은 처벌받고 수십억 원은 무죄로 내려지는 게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 그 유명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만든 법 조항 자체는 존중하지만 그걸 명확하게 규정하는 단계는 필요하다고 봐. 그래서 나는 이 법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후자를 고르긴 했지만 보완은 필요하다. 보완은 필요하다. 오빠는 어떻게 볼까? 나도 똑같아. 법은 씌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 특수성과 존엄성이 있는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는 거고 검사가 있는 거고 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국민 수준을 감안을 해야 된다? 나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쉬워지면은 일반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치.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드르륵탁으로 넘어가서 이 서초동에도 로코물의 매력이 녹아있긴 하잖아. 맞아. 로코물의 매력을 가장 잘 살린 장면 한 개씩 우리 골라보자. 나는 어쏘 변호사 오인이 그 류혜 영이 일진이 오늘 사나울 때 처음에는 각자 인생 때문에 못 도와줬잖아. 막 나랑 오늘 술 한잔 할 사람 막 이랬는데 다들 막 저기 뭐야 썸녀 만나러 가고 일하고 그치. 자기 휴식 갖고 해서 안 만나줘서 류혜 영이 혼자 집에 와가지고 소주병 들고 필요할 땐 아무도 없네 이랬는데 다음날 다들 막 힘내라고 하나씩 막 문자 오고 커피 기프티콘 오고. 맞아. 이종석을 직접 찾아가서 뭐가 그렇게 사는 게 힘드냐 딱 이런 거 보고 이게 또 나름 로코물의 매력이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했어. 맞지. 나는 그 장면 처음에 분명 기억을 못한 건지 못한 척하는 건지 희지혁의 문거영 배우를 몰라봤잖아. 근데 기억이 나면서 과거를 떠올리고 하는 게 일은 다른데 예쁜 건 여전하다고 플러팅 하잖아. 이거 유죄예요. 소개팅은 족족 실패하면서 희지만 보면은 막 입꼬리 쓱 올리면서 좋아 보이는데 그 알게 모르게 질투하고 챙기고 이 로맨스 장인이 로맨스 시동을 거는데 보기 좋더라고. 역시 또 그런 부분을 뽑았구나. 그럼 아직 본격적인 로맨스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네. 거의 유죄야 그거. 죄지 죄. 예쁜 건 여전하다는 게 말이 돼? 그럼 오늘 우리가 리뷰한 서초동 1화부터 5화까지의 리뷰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올게. 콤바.